상담자는 전통적인 의식의 굴레에 갇혀 있는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여성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인정하고 이들이 스스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의 자율적 의지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이 클라이언트가 결정을 내리는 것에 무조건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사례지만 이런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사가 정보를 줄 수 있죠.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가해자를 어떻게 신고할 수 있고요. 또 어떠한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신고를 하게 되면은 뭐 치료받는 거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이 클라이언트 내담자에게. 그런데 내담자가 자기는 신고하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출되는 거, 자기의 개인정보라던가 자기가 그렇게 노출되는 걸 꺼려해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막 강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중대한 사건은 신고해야 된다. 만약에 당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더 큰 사건이 또 발생될 수 있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죠. 신고를 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보는 줄 수 있어요. 선택은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아까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사는. 그래서 정보만 주는 거죠. 선택은 하고. 그래서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여성의 증상을 병리적인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성장과 적응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성이 성장 과정 속에서 습득한 경험과 태도는 왜곡된 틀 속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상담자에 대한 충분한 수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듣다가 굉장히 거슬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태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남편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아이를 학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한테 그거는 잘못된 행동인데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거하고 그거는 별개 문제가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비난을 받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죠. 사회복지사랑 대화하기가 싫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용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수용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네.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는 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말한 것에 대해서 듣고 그러셨군요. 그런 적이 있으셨군요. 제가 아이를 때렸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분은 왜? 잘못된 건 알려줘야지.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사람이 만나자마자 비난부터 받으면 어떨까요? 그쵸. 멀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분의 삶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분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셨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왜 그분은 그런 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나치게 주도적이고 진보적으로 이끌어갈 때 내담자가 받는 정서적인 충격과 불안감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너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것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클라이언트는 굉장히 그 내담자가 사회복지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을 거예요. 뭐 폭력의 희생자라던가 아니면 뭐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던가 아니면은 뭐 정책이나 법에 대한 그런 개혁을 원한다던가 굉장히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왔더니 굉장히 막 지시적으로 이야기하고 고자세로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쵸? 굉장히 충격적이겠죠. 뭐 이런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생기고 믿음이 생기지 않겠죠. 네, 여성들에게 지지체계가 있음을 지각하게 해주고 또 응집 이렇게
단단하게 모이는 걸 응집이라고 하죠. 여성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자조적인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자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 사회복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실어주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례는 이 성매매 집결지에 이제 계신 여성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성매매 집결지를 단속을 하면서 이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뭐였냐면은 여러 가지 기술 있잖아요. 뭐 미용이라던가 컴퓨터, 이제 봉제 이런 교육을 이제 시키게 됐죠. 그랬는데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좀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 한 달, 뭐 두 달 이렇게 배웠는데 배우다 보니까 당장 내 손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걸 해서 내가 취직이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정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나날을 보냈는데 어떤 분이 예전에는 이제 성매매 집결지에서 이제 뭐 일을 하셨지만 직업 교육을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그때 미용 교육을 받아서 미용실을 크게 이제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제 성공하신 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초빙해서 이제 강의를 한 거죠. 내가 옛날에 힘들게 이곳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자리에 있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명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것보다 이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좋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조의 이야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밖에서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 아무리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그런 클라이언트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같이 이제 교육을 받고 같이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같이 고민해줬던 친구들끼리는 어떨까요? 그분들 동료들끼리는 굉장히 끈끈한 동료애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할 수 있다 격려해주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자조 모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끈끈한 이렇게 모임이 되겠죠. 서로에 대한 힘든 점이라든가 어려운 점들을 뭐 부모님보다 뭐 더 가깝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자조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사회복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지체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